이번에는 라운드 테이블의 대담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벌써 2026년 새해 수익 지도를 그리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중국 증시의 심상치 않은 질주부터 일본의 엔저 대응, 그리고 내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ETF 선물 꾸러미까지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현정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연구원님 의상 보고 스튜디오에 산타 요정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아, 네. 너무 예뻐요. 앵커님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받고.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익 선물 그래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요즘 중국 증시를 보면 이거 기차 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시거든요. 연간 거래 대금이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400조 위안을 돌파했고 특히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2년간은 38%나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파격적으로까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2026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 강세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내년에도 중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결국에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의 확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인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경제 계획의 원년인 그 시작점인 그 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투자나 지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 증시도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었던 게 결국에는 안정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와 더불어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소비의 확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그만큼 이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그래도 내년에 정부의 돈 보따리가 좀 풀릴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수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꼽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에는 내수의 회복에 관련된 네.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수주의 비중이 높은 결국에는 중국의 본토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주 내에서도 제가 올해 추천을 드렸었던 건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테크 제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기술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배달앱과 관련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본토주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일단 내년은 변하신 거네요. 네, 올해는 기술주에 집중을 했다면 네. 내년에는 내수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플랫폼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 X 소식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관심이 많은 게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이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네. 근데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제도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보면은 쭉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우주 항공 사업에 네. 올라타도 될지 좀 네.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저도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같은 마음이고요. 이제 로켓랩 같은 경우가 최근 한 달 동안 85%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급등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소화하는 그런 국면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말에 올라타기보다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눈에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가는 이런 우주 레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계열이 많이 남아 있지만, 반면에 이제 저희가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위성 사업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상용화가 시작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아예 이제 너무 멀리 남은 그런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나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그런 테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이제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동안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맞아요. 수혜다라고 막 올랐다가 아니야 진짜는 미래에셋 증권이었어 이러면서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저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조금 올라타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섣부르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네.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어떤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기업단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로켓랩이나 이런 기업들에 조금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제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머리띠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사슴들도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 한번 일본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니케이 증시가 기술주 강했는데 정작 시장의 시선은 슈퍼 엔저 쪽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조차도 무제한 시장 개입까지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엄청 강경하게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유동성이 그래도 좀 적잖아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이럴 때 환율이 좀 요동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잘하면 좋을까요? 어제 구두 개입하면서 이제 달러엔 환율이 156엔 밑까지 내려갔었다가 오늘 보니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은 발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 엔저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그 근간에 있는 것은 결국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이제 재정 정책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 정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박스권의 등락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ETF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저희가 명품에 대한 것들을 맞죠. 선물을 많이 이제 특별한 기념일로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제시드리는 ETF는 이제 유럽의 명품주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품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급등을 했었다가 이후로 좀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올해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중국도 미국도 완화적인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완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실물 경기가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명품의 소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명품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명품주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명품 선물 대신에 명품주 ETF를 선물로 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사슴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물로는 유럽 명품주 ETF를 가져오셨고요. 두 번째 선물은 네. 어디서 저희가 가져오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용돈을 줄 때 네. 카카오페이로 많이 송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현금으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에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보자라면서 이제 배당주 쪽 ETF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슈드라고 많이 알려진 미국의 고배당 ETF인데요. 사실 작년까지 2024년만 해도 굉장히 핫했었던 그런 ETF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국내와 다르게 미국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올해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안 좋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는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와 천연가스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나타낼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미국 배당주 ETF의 주가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저렴한 구간에서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은 현금 흐름까지 하면서 이제 저희가 용돈도 받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선물 같은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을 카카오페이가 아닌 ETF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에너지 섹터 비중 때문에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해서 속상하셨던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반전 드라마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새해 포트폴리오 비밀병기도 있을까요? 네.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계속해서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 기술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섹터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AI와 관련된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저희의 통신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활한 네트워크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에 대한 그런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스코라던가 아니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같은 이런 통신주들을 담고 있는 미국의 통신 섹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딱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베스트는? 개인적으로는 시스코를 최근에 좀 오.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거나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수혜를 좀 시스코에서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와 관련된 투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시스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는 통신주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원픽은 시스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도 따뜻한 빨간불로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빨간색 의상을 입고 와주셨는데요. 2026년에 꼭 챙겨야 할 꾸러미 선물들 제대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